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26년 1월 7일 중국 후난 실버 주가가 8.06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얼마일까요? 21위안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160%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중국 주식이 또 과열됐구나. 투기 세력이 들어왔나 보다. 곧 빠지겠지.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거품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전 세계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후난 실버라는 한 기업의 주가 폭등 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몰래 진행하고 있는 전략, 서방 금융 세력이 수십 년간 숨겨온 은시장 조작의 실체, 그리고 다가오는 글로벌 산업혁명의 진짜 연료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후난 실버가 21위안을 찍었는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까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후난 실버가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난 실버는 중국 후난성에 본사를 둔 은 생산 및 정제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은 생산 기업 중 하나죠. 전 세계 은 시장에서 이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요. 연간 생산량이 약 1,500톤 수준입니다. 이게 세계엔 생산량의 약 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은을 캐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후난 실버는 다른 나라에서 채굴한 은 광석을 가져다가 정제하는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은을 순도 99.99% 이상으로 정제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중국이 바로 이 기술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그래서 후난 실버의 주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은 시장의 온도계예요. 이 회사 주가가 움직이면 뉴욕 코맥스의 은 선물 가격이 따라 움직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가격도 반응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회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 회사 주가가 한 달 만에 160%나 폭등했을까요? 첫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은 수출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기존에는 쿼터제였어요. 너는 올해 1,000톤까지 수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해주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허가제입니다. 허가제가 뭐냐? 정부가 건건히 심사해서 허가를 내줘요. 사실상 수출 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중국 언론은 환경보호니 산업고도화니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 은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중국의 은 재고가 5,000톤이었습니다. 불과 6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900톤입니다. 5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매년 약 1,000톤씩 재고가 증발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900톤도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장에서 예약한 물량이에요. 삼성전자, LG, BYD 같은 대기업들이 미리 계약해둔 거죠. 중국은 지금 무슨 산업을 미친 듯이 키우고 있습니까? 전기차입니다. 태양광 패널입니다. 반도체입니다. 이 모든 산업에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은이 20g에서 50g 들어갑니다. 큰 전기 트럭은 1kg까지 들어가요. 중국이 작년에 전기차를 몇 대 생산했는지 아십니까? 950만 대입니다. 올해 목표는 1200만 대예요. 태양광 패널은 어떻습니까? 패널 한 장 만드는데 은이 8g 들어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중국이 작년에 태양광 패널을 몇 장 생산했는지 아십니까? 6억 장이 넘습니다. 세계 생산량의 80%를 중국이 만들어 여기에 들어가는 은만 4,800톤입니다. 중국 전체 재고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해외에 수출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자국 산업에 쓸 은도 모자라는 판에 왜 외국에 팔겠습니까? 그래서 허가제로 바꿔서 사실상 수출을 차단한 겁니다. 이게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리고 후난 실버 주가는 그날부터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진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엔 시장이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미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은 생산량이 연간 얼마나 될까요? 약 8억 온스입니다. 여기에 재활용해서 나오는 양이 2억 온스 정도 돼요. 합치면 10억 온스죠. 그런데 소비량은 얼마냐?
11억 5천만 온스입니다. 매년 1억 5천만 온스가 부족합니다. 이게 4년 동안 계속됐으니까 누적 부족분이 6억 온스가 넘어요. 한 해 생산량의 60%가 넘는 양입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일상적인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쌀이 10kg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한 달에 12kg을 먹어요. 매달 2kg씩 부족한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쌀 독에 쌀이 있으니까요. 근데 4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쌀독이 텅 비는 겁니다. 지금 은 시장이 딱 이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은 생산을 늘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의 75%가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리광산에서 구리를 정제하다 보면 은이 나옵니다. 아연 정제할 때도 은이 나와요. 금 정제할 때도 은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은 생산량은 안 늘어나요. 구리 가격, 아연 가격, 금 가격이 동시에 올라야 은 생산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은 가격이 온스당 31달러에서 111달러로 올랐습니다. 269% 상승이에요.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은 생산량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거의 안 늘었습니다. 고작 2% 증가에 그쳤어요. 가격이 4배 올랐는데 생산은 2%밖에 안 늘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과 은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지난 5천년 동안 인류가 캐는 금의 98%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금고에 보관되거나 목걸이로 만들어져서 누군가의 목에 걸려 있죠. 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은은 캐내는 족족 소비됩니다. 휴대폰 속에 들어가고, 노트북 속에 들어가고, 미사일 속에 들어가요. 아주 소량씩 분산되어서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한 대에 은이 0.3g 들어갑니다. 노트북에는 0.5g이 들어가요. 이걸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대폰 10,000대를 모아서 분해하고 녹여야 겨우 3kg을 얻습니다. 비용이 새로 캐는 것보다 더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재활용 안 합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죠. 은이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현재 속도로 소비가 계속되면 25년 안에 지상의 모든 은재고가 고갈될 수 있다고요. 25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은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세 가지 산업에서 은 소비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첫째, 전기차입니다. 둘째, 태양광 패널입니다. 셋째,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먼저 전기차부터 볼까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은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약 5g에서 15g 정도입니다. 전기 부품에 조금 들어가는 정도죠. 그런데 전기차는요, 20g에서 50g이 들어갑니다. 3배에서 5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전기차는 거대한 배터리와 모터로 움직입니다. 엄청난 전기를 다뤄야 해요. 그 전기를 손실 없이 빠르게 전달하려면 전도율이 가장 좋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은입니다. 구리를 쓰면 안 되냐고요? 구리는 은보다 전도율이 6% 낮습니다. 고압 전류를 다루는 전기차에서 6%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발열이 심해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테슬라든 BYD든 모든 전기차 제조사가 핵심 부품에는 은을 씁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1,400만 대였습니다. 올해는 1,800만 대로 예상돼요. 2028년에는 3,000만 대를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은 1,600톤에서 1,500톤입니다. 전 세계엔 생산량의 15%가 전기차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은 더 심각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햇빛이 실리콘셀에 닿으면 전기가 생성됩니다. 그 전기를 모아서 밖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은 페이스트예요. 은을 아주 가늘게 선으로 만들어서 패널 표면에 발라놓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신 고효율 패널일수록 은을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옛날 패널은 장당 6g 정도 썼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HJT 패널이나 톱콘 패널은 8g에서 10g까지 씁니다. 효율을 높이려면 은 페이스트를 더 촘촘하게 발라야 하거든요. 전 세계 태양광 설치 용량이 작년에 500기가와트였습니다. 올해는 700기가와트로 예상돼요. 2028년에는 1000기가와트를 넘어갈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은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5,500톤이었습니다. 올해는 7,000톤 이상 들어갈 거예요. 전 세계엔 생산량의 60%가 태양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남았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씁니다. 그게 문제예요. 과열되면 터질 수 있어요. 화재가 나죠. 그래서 개발 중인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어서 안전성을 높이는 거예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토요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미친 듯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양산 들어간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 은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차 한 대당 1kg입니다. 지금 배터리보다 20배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고체 전해질은 전기 전도율이 떨어집니다. 그걸 보완하려면 은 같은 고전도성 물질을 대량으로 써야 해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순간 은 수요가 폭발합니다. 전문가들 계산으로는 연간 추가 수요가 2,000톤에서 3,000톤 늘어날 거라고 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전기차로 1,500톤, 태양광으로 7,000톤, 전고체 배터리로 2,000톤, 합치면 11,500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은 생산량이 10억 온스, 즉 31,000톤이에요. 이 세 가지 산업만으로 전체 생산량의 37%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반도체, 의료기기, 통신 장비까지 더하면 60%가 넘어요. 이제 네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이로 거래되는 은과 실제 은 사이에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은 가격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뉴욕 코맥스죠.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은, 선물 계약이 오가면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거래의 98%는 현금 결제예요. 실제 은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냥 계약서상으로만 사고 팔고 차액만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실물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JP모건 같은 대형은행들이 이걸 악용해 왔어요. 실제로는 없는 은을 종이 계약서로 팔아서 가격을 눌렀습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닙니다. 2020년 미국 법무부가 JP모건에 9억 2천만 달러 벌금을 때렸어요. 혐의가 뭐였냐? 은시장 시세 조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물 인도 요청이 폭증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종이 계약서가 아니라 진짜 은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왜? 공장 돌리려면 실제 은이 필요하니까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BYD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들이 현물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냐?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아졌어요. 특히 상하이 은 시장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상하이 현물가가 뉴욕 선물가보다 온스당 2달러에서 3달러 높아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물이 선물보다 비싸다는 건 당장 물건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코맥스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증거금을 올렸어요. 작년 12월에 10%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또 13% 올렸어요. 합쳐서 23% 인상입니다. 왜 올렸을까요? 현물 인도를 막으려는 겁니다. 증거금을 올리면 거래 비용이 비싸지니까 현물 인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갈까요? 삼성전자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은이 없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공장이 멈추는데 증거금 20% 오른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필사적으로 사야 합니다. 가격이 얼마든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애널리스트가 계산을 해봤어요. 현재 코맥스에 등록된 쇼트 포지션, 즉 은 가격 하락에 베팅한 계약이 44억 달러어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을 빌려서 팔았어요. 나중에 싸게 사서 갚으려고요. 그런데 이 포지션을 청산하려면, 즉 빌린 은을 갚으려면 실제 은을 사야 합니다. 얼마나 사야 할까요? 계산해보니까 수년치 채굴 공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채굴 공급의 60%는 이미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남는 게 40%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숏 포지션을 청산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년 이상 걸립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숏 스퀴즈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숏 스퀴즈가 뭐냐?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감당 못해서 허겁지겁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수직 상승합니다. 우리는 2021년에 게임스탑 사태에서 이걸 봤어요. 주가가 한 달 만에 20배 올랐습니다. 은 시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규모는 게임스탑의 100배, 1000배가 될 겁니다. 은은
전 세계 산업의 핏줄이거든요. 자, 이제 악순환 구조를 보겠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세계 시장의 은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전기차 제조사, 태양광 업체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더 비싸지기 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재기를 시작합니다. 사재기가 늘면 공급이 더 부족해집니다. 가격이 더 오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자들까지 가세합니다. 금값이 워낙 높아지니까 은으로 눈을 돌려요. 금은 온스당 5,245달러입니다. 1g 사려면 20만 원 가까이 들어요. 하지만 은은 온스당 111달러예요. 금보다 47배. 쉽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은을 삽니다. 실물 은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 조작하던 대형 은행들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종이로는 가격을 눌러도 현물 시장에서는 가격이 치솟으니까요. 결국 손을 들고 포지션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쇼트 스퀴즈가 터집니다.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후난실버는 바로 이 흐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중국 최대은 생산 기업이니까요. 은 가격이 오르면 후난실버의 수익이 직접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수출을 막으면서 국내 업체인 후난실버에는 오히려 유리해졌어요. 경쟁자가 줄어든 거니까요. 시장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난실버 주가가 한 달 만에 8.06위안에서 21위안으로 폭등한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어요. 왜? 펀더멘털이 뒷받침하니까요. 구체적인 숫자를 예측해 볼까요? 은 가격이 현재 온스당 111달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은 가격이 온스당 135달러에서 309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135달러만 쳐도 지금보다 22% 상승입니다. 은 가격이 22% 오르면 후난실버 주가는 얼마나 오를까요? 역사적으로 은 채굴 주식은 은 가격보다 1.5배에서 2배 더 오릅니다. 그러면 후난실버는 33%에서 44%더 오를 수 있어요. 현재 주가 21위안에서 33% 오르면 28위안입니다. 44% 오르면 30위안을 넘어요. 하지만 만약 은 가격이 정말 309달러까지 간다면요. 지금보다 178% 상승입니다. 그러면 후난실버는 267%에서 356%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77위안에서 96위안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월 7일에 8.06위안에서 매수한 사람은 지금 160% 수익입니다. 만약 77위안까지 간다면 955% 수익이 되는 거죠. 거의 10배입니다. 물론 이건 예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중국은 재고 5,000톤에서 900톤으로 감소. 세계은 재고 4년간 6억 온스 감소. 연간 공급 부족 1억 5천만 온스. 중국 수출 규제 2026년 1월 1일 시행. 전기차은 수요 연간 1,500톤. 태양광은 수요 연간 7,000톤. 전고체 배터리 추가 수요 2,000톤. COMEX short position 44억 달러. 이 모든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후난실버는 그 수혜를 직접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어요.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으면 수요가 줄 수도 있죠. 기술 발전으로 은 사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화석연료 시대에서 전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합니다. 태양광이 화력 발전을 대체합니다. 이 모든 전환에 은이 필수적입니다. 대체할 물질이 없어요. 불이 전도율이 떨어집니다. 금? 너무 비쌉니다. 은밖에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은은 금과 달리 소모성 자산입니다. 한번 쓰면 사라져요. 금은 5천년 동안 쌓인 게 그대로 남아있지만 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증발하고 있습니다. 25년 후에는 은 재고가 완전히 고갈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가격은 지금의 몇 배, 몇십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난실버 21위안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중국이 수출 규제를 푸는 순간까지는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규제를 풀까요? 절대 안 풉니다. 자국 산업에 쓸 은도 모자라는 판에 왜 해외에 팔겠습니까? 그렇다면 세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은이 없어서 공장이 멈추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전기차 생산이 지연됩니다. 태양광 패널 납지가 밀립니다.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이 얼마든 은을 확보하려 할 겁니다. 필사적으로요.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삼성전자가 은이 없어서 갤럭시를 못 만든다면, 테슬라가 은이 없어서 모델 Y를 못 만든다면 상상이 되십니까? 수십조 원짜리 기업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값이 지금의 2배, 3배가 되더라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훈안실버는 바로 그 은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희소성이 높아질수록 훈안실버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셨죠? 훈안실버 21위안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이건 한 기업의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구조의 대전환입니다. 전기시대로 가는 관문에서 은이 병목이 되고 있고, 그 은을 가진 자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그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훈안실버는 그 최전선에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정보를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더 깊이 공부하고 판단하실 수 있죠.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지금 은 시장에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훈안실버 21위안은 그 변화의 첫 신호탄일 뿐입니다.